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또 하나의 빅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5% 넘게 올랐어요. 홀로 폭주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선방을 하면서 나스닥은 좀 더 덜 빠진 모습이었어요. 저번 주까지 강세장을 이어왔던 미국 증시였는데 어제 노회 해방 기념일로서 하루 휴일이었죠. 그 이후에 지금 다소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자, 오늘 사전에 중국 부양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 실망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3.65%에서 3.55%로 10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인하율이 그렇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서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로도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연휴 기간 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ABC에 출연해가지고 향후 몇 달 안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다지 시장 투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도 다소 조정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어요.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기격이죠. NACS를 채택한다라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리비안과 테슬라 모두 5%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계속해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소수 종목만 올랐어요. 오늘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빠진 모습이고 빅테크들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가 무려 자그마치 5.44%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했습니다. 0.16% 하락하는데 그쳤고 자, 밑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막판에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13,700선은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기 이평선과 이렇게 괴리가 아직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이러한 이평선과 가까워지면요,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는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통화정책 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해가지고요,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설 건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연내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점도표를 옹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연준의 매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금리 인상 분위기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FOMC는 7월 26일에 있고 기존의 70%의 확률에 달하는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7월 26일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76.9%예요. 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베이비 스텝이죠. 0.25%씩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현재 5.25%인데 5.5%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용 물가 지표가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이 확률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다른 점은요, 이번 주에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금 확률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확률은 0.1%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5.3% 넘게 오르면서 274.4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 주었어요. 자, 제가 최근에 테슬라의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70일선, 400일선을 강하게 뛰어넘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300불 정도를 목표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늘 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 뭔가 독주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캐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정말 이제는 300불을 바라볼만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테슬라 상승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역시 미국 굴지의 카메이커들의 테슬라 충전 방식 채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도움 결의를 했고, 자, 이는 삼국 통일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포드와 GM에 이어서 스텔란티스죠. 미국의 빅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기반의 푸조 시트로엔 그리고 피아트와 함께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합쳐진 회사인데요. 상당히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기업 역시 NACS, 그러니까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방식을 도입에 고려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자, 혹자는 이에 대해서 좀 폄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충전기, 그러니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가 이 충전기의 꼬다리가 다르죠.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데요. 자, 이 꼬다리만 바뀌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폄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테슬라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이게 55%나 되는데요. 바로 이 충전 방식이 계속해서 다른 카메이커들로 퍼지면 자, 이러한 주가 상승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꼬다리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이는 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만한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죠. 테슬라는 애플과 아람코 시총을 합한 것을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애플은 핸드폰이라는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애플의 앱스토어를 공급을 하면서 플랫폼마저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이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람코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자, 향후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를 대체할 거예요. 자, 그 역할을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에너지 회사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번 이런 회사들의 NACS 방식의 채택은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에 서막을 알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기존에는 전기차라는 디바이스와 플랫폼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에너지 회사로서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5% 넘게 올랐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리비안의 합류에 있습니다. 자, 리비안 공식 트윗 계정에 보면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사인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그러니까 NACS 방식이죠.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입니다. 자, 이것을 채택하기로 사인을 했다라고 리비안은 밝히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북미의,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죠. 2024년 봄부터,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는 리비안의 모든 차량은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리비안은 대표적인 지금 카메이커, 전기차 카메이커입니다. 아마존의 대대적인 투자를 받고, 자, 픽업 트럭과 향후에 리비안 밴도 만들 예정에 있는데요. 어쨌든 전기차 픽업 트럭의 강자죠. 포드와 GM에 이어서 리비안마저 테슬라에 합류를 함으로써 지금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CCS 방식, DC 콤보라고도 불리우죠. 자, 이게 지금 무덤에 들어가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은 2025년부터 테슬라의 NACS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해서 자사 차량에 이제 심을 거예요. 자, 이거는 포드 GM과 똑같습니다. 포드 GM 역시 내년부터는 어댑터를 이용해서 슈퍼차저를 이용을 하고요. 2025년부터는 아예 테슬라의 방식을 차량에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기업들의 슈퍼차저 사용은요, 테슬라 앱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앱이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슈퍼차저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테슬라 앱과 슈퍼차저 사용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이러한 회사에서도. 자, 이렇게 테슬라 슈퍼차저와 테슬라 앱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최적화된 차량은 테슬라 차량입니다. 그러면 차기 차량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요인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판매량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025년부터는 이런 포드 GM 리비안이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자사 차량에 직접 채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시스템마저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슈퍼차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채용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B2B 수익도 테슬라에게 안겨다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B2C,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 판매도 올라가고 B2B인 기업 간의 수익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꼬다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리비안도 테슬라 동맹에 합류했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5.44% 올랐다라는 거는
꼬다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사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반면에 에너지 주식들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에너지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 꼬다리가 바뀌는 게 큰 일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오히려 오르니까 불안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 주가 상승에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급하게 올라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일단 투자에 참고만 하시겠고요. 개인적인 투자 판단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시청자님 분들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좀 전에 제가 리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리비안의 1분기 인도량은 7,946대였어요. 대부분 픽업 트럭이었겠죠. 자, 그리고 리비안의 2023년 생산 목표량은 5만 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5만 대 생산하는 게 목표인 회사예요.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를 인도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사이버 트럭 예상 판매량은요, 월가 기준 9만 대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블룸버그 단말기에 나오는 월가의 예상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수량만 보더라도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생산에 이제 들어가는데 리비안보다도 더 많은 생산량을 1년 만에 뽑아낸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게리 블랙의 예상은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월가가 9만 1000대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리 블랙의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사이버 트럭 예상 인도량이 37만 5천 대나 돼요. 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월가 컨센서스보다 거의 한 4배나 많은 수치가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된다면요, 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가가 워낙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투자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테슬라의 포워드 PER은 57.4배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마감했던 주가 274.45불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포워드 PER이라는 것은 내년도 EPS 전망치로 구하는 PER인데요. 월가에서 보는 내년도 EPS 전망치는 4.78불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낮게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향후 1년간 4.78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74불을 이 EPS로 나눠주면요, 57.4배라는 포워드 PER이 나와요. 지금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난 4년 동안 테슬라의 포워드 평균 PER이 64배 정도가 됐습니다. 64배보다 아직은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주가가 274불이 최근 4년간 평균 PER보다, 평균 포워드 PER보다 좀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워드 평균 PER 64배로 계산했을 때 목표 주가는 한 305불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274불이니까 300불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파죽지세로 오르는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300불 진짜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내피셜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단기 주가는 신도 맞추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맞추지 못하고요. 중요한 건 역시 중장기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FSD 베타 11.4.4가 자, 이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버전 12에 준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연내 자율주행 완성을 해보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진전된 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모든 카메이커들이 NACS, 그러니까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FSD마저 테슬라가 완성을 하게 된다면요, 정말 그때는 테슬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 대부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테슬라로부터 라이센스 받아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이 NACS를 원하면요, 다른 카메이커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FSD 자율주행이 가장 탁월하고 고객들이 원하면요, 다른 카메이커도 이거를 빌려서 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현대 역시 인베스터 데이를 단행을 하면서 향후 전동화에 대해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투자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었어요. NACS 방식,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 기아 역시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자사의 충전 방식이 800V로서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500V까지만 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나은 방식이 우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방식을 어떻게든 최대한 고수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긴 했는데요. 만약에 북미 고객들이 현대 기아는 DC 콤보 방식이고 NACS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꺼려 합니다라는 소비자 반응이 나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가야 돼요. NACS로.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르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박수를 크게 쳤습니다. 자, 무덤덤하게 주가를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